이번 시간에는 블렌딩 작업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블렌딩 도장 작업의 36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도장의 매력에 빠져 사는 여자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도장계의 친절한 전문가시죠? 유창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블렌딩 도장 작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블렌딩 도장 작업을 진행하는군요. 오늘따라 더 기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블렌딩 도장에도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블렌딩 작업은 솔리드 색상 블렌딩 작업, 메탈릭 색상, 그리고 펄 색상 블렌딩 작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블렌딩 도장은 아무래도 전체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으로 색상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비슷한 색을 맞추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블렌딩 작업이 더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종류의 검정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색상을 잘 맞추지 않으면 얼룩이 난 것처럼 보여서 보기에 좋지 않아 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정하고 도료를 섞는 작업은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니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계시니 든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스프레이건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겠고요. 그리고 도료별로 블렌딩 도장하는 것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블렌딩 도장 작업 중 블렌딩 작업하기. 오늘의 NCS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블렌딩 작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NCS. 선생님, 이번 시간에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죠? 오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블렌딩 작업에 필요한 스프레이건의 패턴 폭, 공기 압력, 토출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솔리드 색상의 블렌딩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며 메탈릭 색상의 블렌딩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펄 색상의 블렌딩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은 조색 작업, 마스킹 작업, 상도 도장 작업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용어는 블렌딩 재료, 방법, 연마지, 마스킹, 탈지 방법, 블렌딩 신너, 송진포, 수용성 도료 블렌딩, 스프레이건 사용 및 세척입니다. 대한민국 기찬 자동차 도장 전문가를 찾아라. 자동차에게 본래의 자태를 되찾아주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정진하고 계신다는 이분을 만나면 헌차도 새 차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해서 스피드웨이 BJ가 서울시 서초구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인 천병동입니다. 조색 작업과 블렌딩 도장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색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컬러의 매칭도가 높다면 당연히 블렌딩 작업은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도료 제조사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컬러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컬러 가이드북에 보면 조색제마다의 특징과 컬러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방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조색제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조색이 쉬워질 거예요. 조색만 완벽한다면 뭐 블렌딩 도장 작업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100%의 조색은 없어요. 대신 그만큼 컬러의 매칭도가 좋다면 블렌딩 도장 작업이 수월하겠죠. 그리고 손상 부위를 최소화하고 굳음하게 컬러를 최대한 살려주는 고운 연마가 저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달인의 노하우를 들으니 까다로운 블렌딩 도장 작업도 왠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학습하게 될 블렌딩 도장 작업 중 블렌딩 작업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 시작해 볼까요? 자동차 보수 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프레이 건은 크게 중력식, 흡상식, 압송식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흡상식과 중력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렌딩 작업에서의 스프레이 건 사용 역시 흡상식 건에서 중력식 건으로, 또한 블렌딩 전용 건의 사용이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보다 높은 품질을 얻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블렌딩 작업 시 블렌딩에 적합한 스프레이 건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작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도장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널 도장이나 그룹 도장을 할 때 스프레이 패턴과 부분 도장, 즉 블렌딩 도장 작업 시 스프레이 패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 도장 시에는 도장할 패턴의 면적이 넓고 패널 전체를 도장하기 때문에 스프레이 패턴 폭을 최대로 열고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패널 내에서의 블렌딩이나 패널과 패널 사이를 연결하는 블렌딩인 경우 도장 면적이 작고 부분 도장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조건을 표준 도장에서 블렌딩 도장에 맞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렌딩 도장 면적에 맞도록 스프레이 패턴 폭을 적당히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블렌딩 도장 시 패턴 폭을 패널 전체를 도장할 때와 같이 넓은 패턴을 도장한다면 도장해야 할 곳보다 그 주변에 도장되는 도료가 더 많아 정확한 블렌딩 작업이 어려울 텐데요. 따라서 블렌딩 도장 면적에 맞는 스프레이 패턴 폭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건에서 패턴 폭 조절 나사를 조절하여 오른쪽으로 돌리면 패턴이 좁아져 그 형태가 원형으로 만들어지고,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패턴이 넓어져서 그 형태가 장방향으로 변하게 되므로 블렌딩 도장 시 패턴 폭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공기 압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적정 압력에서 작업할 경우와 또는 부족한 상태에서 스프레이하는 경우 도장 품질의 결과 차이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표준 도장 작업에서의 공기 압력을 주로 사용하는데 스프레이 건 제조사에 따라 그리고 건의 종류에 따라 추천 공기 압력이 상이합니다. 특히 블렌딩 도장에서 스프레이 건의 공기 압력은 평소 표준 도장에서 공기 압력의 절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도장 면적과 형태에 맞도록 스프레이 건의 공기 압력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공기 압력 또한 낮게 조정하여 공기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마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출량은 스프레이 작업 시 도료 토출량 밸브를 조절하여 도료의 양을 조절한 것을 말하며, 도료의 토출량은 토출량 조절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토출량이 감소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토출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출량 밸브를 조절하여 열거나 잠그게 되면 공기 압력 또한 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스프레이 건에서 조절 나사는 크게 패턴 폭, 공기 압력, 토출량 조절 나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패턴 폭을 조절하여도 공기 압력이 변하고 토출량을 조절해도 공기 압력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스프레이 조건이 변하게 되면 다른 변수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조건만 조절해서는 안 되며 공기 압력, 토출량, 패턴폭 등을
모두 도장 면적에 맞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블렌딩 도장 시 토출량은 평상시 표준 작업 시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용하기 전에 마스킹 종이를 벽면에 붙여놓고 스프레이 패턴 폭, 공기 압력을 조절한 후에 도료의 토출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료 토출량을 정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료의 미리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과 함께 하루하루가 즐거운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자동차 도장 실습을 해주실 유창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청배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스프레이 건 사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프레이건 사용이요. 네네. 우리가 이것도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근데 이제 이 실습 진행 순서는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반 스프레이건하고 좀 달리요. 네. 스프레이건 조절 작업을 진행할 텐데, 먼저 에어 압력과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부분이 에어 압력을 나타내는, 예,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압력이고. 이거는 패턴이고요. 예. 요게 에어 압력을 조절하는 조절 나사고, 네네. 요게 도료 양을 조절하는 조절 나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어 압력과 스프레이 패턴을 조절하고, 그 다음으로 도료 토출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해 볼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료의 미리파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순서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프레이건 사용 작업에 필요한 자료, 기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필요한 것은 마스킹 종이와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탈지제, 그리고 종이 타올, 내용재성 장갑, 그리고 보안경, 방독 마스크, 그리고 목장갑과 작업복, 그리고 작업화가 필요하고요. 장비로는 스프레이건, 예, 제일 중요하겠죠. 스프레이건이 필요하고, 공기 공급 장치, 그리고 에어 더스터 건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프레이건 사용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건 건을 조절할 때 먼저 에어 압력을 조절합니다. 스프레이 패턴을 조절합니다. 도료 토출량을 조절합니다. 도료의 미리파 상태를 점검합니다. 블렌딩 도장 작업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어라인을 점검하고 수분 제거 및 공기 압력 등을 점검합니다. 구도막 연마 작업과 퍼티 바르기 작업에서는 방독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스프레이 작업에서는 안전화, 부스복, 방독 마스크, 보안경 및 고무장갑 등 안전보호구 등을 착용합니다. 스프레이건의 사용에 숙련이 필요하며, 토출량, 공기 압력, 스프레이 거리 및 운행 속도 등 많은 연습과 훈련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연마 후 연마 자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마지 선택을 잘 해야 하며, 블렌딩 도장 전용 시너의 사용 시 혼합 비율 조정은 계량컵 또는 전자저울을 사용합니다. 블렌딩 도장에서 경계 부위의 단차를 낮추기 위해서는 역마스킹을 하며, 블렌딩 도장 시 퍼티 또는 프라이머 서페이스 도장 부위를 베이스 코트로 2 내지 3회 얇게 점점 넓게 도장하여 가장자리는 얇게 도장하여 은폐시킵니다. 블렌딩 작업 시 요구되는 기술은 보수 도장 부위와 블렌딩 영역, 그리고 구도막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스프레이 기술이 필요하며, 수지를 이용한 미드코트 적용 기술과 블렌딩 보수 부위를 최소화하여 작업하는 기술, 블렌딩 도장 범위를 정하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 재료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기술과 마스킹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마스킹하는 기술, 프레스라인 부위에서 마무리하는 기술, 블렌딩 작업 후 열 처리 및 블렌딩 연결 부위의 광택 작업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솔리드 색상 블렌딩 작업은 주로 색상군으로 보면 흰색 계열과 블랙 계열이 색상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의 색상 타입이 베이스 코트를 도장하고 투명도된 클리어 코트를 도장하는 타입보다 이액형 타입의 우레탄 도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이스 코트, 클리어 코트를 도장하는 투시 원비에 비해 상도 도장을 한 번에 도장할 수 있는 원시 원비가 작업 시간과 작업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여 작업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솔리드 색상은 주로 화이트, 블랙, 레드, 옐로우, 그린 계통의 단색 위주의 베이스 코트를 도장한 뒤
클리어 코트를 도장하는 타입과 베이스 코트와 클리어 코트를 서로 혼합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이액형 우레탄 타입의 도료를 사용합니다. 메탈릭 색상은 단색인 솔리드 색상의 블렌딩 작업에 비해 메탈릭 색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블렌딩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메탈릭 알로인 실버, 즉 알루미늄 입자로 인해 블렌딩이 까다로워지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메탈릭 색상에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 입자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도 메탈릭 색상의 표준 도장 및 블렌딩 도장의 블렌딩 영역에서의 입자 배열 및 얼룩 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탈릭 색상의 블렌딩 작업에 미치는 영양 인자를 살펴보면 메탈릭 색상에 포함된 실버와 원색 도료의 분포도와 메탈릭 베이스 코트의 희석 신너 점도 상태, 보수 부위와 블렌딩 영역으로의 도장 상태 및 입자 배열 상태, 블렌딩 영역에서의 블렌딩 신너 적용 및 상태, 블렌딩 영역에서의 미드코트 적용 여부, 정면 톤과 측면 톤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펄 색상의 블렌딩 도장은 솔리드 색상의 블렌딩과 메탈릭 색상의 블렌딩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펄 색상은 3코트 펄 도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색상은 화이트 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코트 펄의 도막 구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도 도장까지는 솔리드, 메탈릭 및 펄이 동일하며 상도 도장에서 구분되어지는데요. 솔리드 색상은 한 번 또는 두 번의 도막이, 메탈릭 색상은 두 번, 펄은 세 번의 도막이 겹쳐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솔리드 및 메탈릭 색상의 도장 시스템만 서로 혼합되어 있다면 펄 색상에 대한 블렌딩은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상도 1과 상도 2 도료를 서로 블렌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펄 색상의 블렌딩이 결정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펄 베이스의 빛에 대한 광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메탈릭 색상에 포함된 실버의 빛에 대한 특성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서 3코트 펄 색상의 블렌딩 작업이 까다롭게 느껴지고 실제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펄 색상의 블렌딩 작업에 미치는 영양인자는 펄 색상에 포함된 펄의 도장 상태 및 입자 배열 상태, 펄 배열의 희석 신너 점도 상태, 펄 베이스의 도장 횟수 및 도막 두께, 컬러 베이스의 엄폐 및 펄 베이스의 보수 부위와 블렌딩 영역에서의 블렌딩 상태, 컬러 베이스와 펄 베이스의 혼합 도료 비율, 그리고 블렌딩 영역에서의 블렌딩 신너 적용 및 그 상태, 블렌딩 영역에서의 미드코트 적용 여부, 펄 베이스의 입자감, 입자 크기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을 배워보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도료 종류별로 블렌딩 작업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블렌딩 작업에 들어가는군요. 네네. 네, 그럼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구되는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술이요.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수 도장 부위와 블렌딩 영역, 그리고 구도막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스프레이 테크닉, 즉 스프레이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네. 예, 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작업에 필요한 자료, 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료로는 기술 자료집, 그리고 송진포, 연마지, 스펀지 롤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블렌딩 시너, 그리고 마스킹 종이와 테이프, 그리고 내용재성 고무장갑, 부스복, 보안경, 그리고 종이 타월과 컬러 베이스, 펄 베이스, 클리어 코트 도료, 수지 및 비닐컵이 필요하고요. 장비와 공구는 샌더, 마스킹 디스펜서, 커트칼, 그리고 스프레이 건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료별 블렌딩 작업하기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색상을 블렌딩 작업할 때 먼저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설정합니다. 작업 부위를 탈지제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도장 범위가 작을 경우 블렌딩 전용 스포 샌더를 이용하여 연마합니다. 작업 부위를 다시 탈지제로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준비하고 송진포로 도장면에 묻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2에서 3회 도장합니다. 이때 중도용 스프레이건 사용을 추천합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막과 그 주변을 P500에서 P600 연마지 또는 이와 비슷한 부직포를 이용하여 연마합니다. 이때 드라이 가이드 코트 또는 코팅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연마 부위 및 그 주변을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이액형 우레탄 도료를 준비합니다. 컵홀더에 비닐컵을 넣고 이액형 우레탄 주재 도료를 적당량 투입합니다. 주재 비율에 맞는 경화제의 비율을 정확하게 투입합니다. 주재와 경화제를 도료막대로 골고루 혼합합니다. 혼합된 도료를 여과지에 걸러 스프레이건에 담습니다. 이때 일반 상도용 스프레이건 또는 블렌딩 전용 미니건 사용 추천합니다. 송진포를 이용해 도장면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액형 우레탄 도료를 처음에는 가볍게 보수 부위를 도장하여 표면과 도료와의 밀착력을 조심하고 표면과의 트러블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곧이어 보수 부위를 2에서 3회 더 도장하여 은퇴시킵니다. 이때 플래시 오프 타임을 30초에서 1분 정도 적용합니다. 이액형 우레탄 도료와 블렌딩 थि너를 1대1로 혼합한 혼합 도료를 만든 후 도장 범위보다 5에서 10cm가량 넓게 도장하여 경계 부위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블렌딩 थि너를 이용하여 혼합 도료 경계 부위를 자연스럽게 녹여 마무리합니다. 이때 블렌딩 थि너를 한꺼번에 많은 양으로 도장하지 않은 것이 관건이며 블렌딩 थि너를 도장했을 때 혼합 도료 경계 부위가 제대로 녹아 자연스럽게 되는지 블렌딩 थि너 부위가 구도막과 자연스러워지는지를 확인한 후 계속해서 블렌딩 थि너 도장 작업을 이어갑니다. 메탈릭 색상을 블렌딩 작업할 때 먼저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설정합니다. 작업 부위를 탈지제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도장할 패널 경계 부위를 마스킹 테이프 및 종이를 이용해 마스킹합니다. 도장 범위가 작을 경우 블렌딩 전용 스포샌더를 이용하여 연마하여 단 낮추기를 합니다. 작업 부위를 다시 탈지제로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프라이머 스페이서 도장 작업을 위한 마스킹을 합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준비하고 송진포로 도장면에 묻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2에서 3회 도장합니다. 이때 중도용 스프레이건 사용을 추천합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장 부위를 IR 램프 또는 히팅건으로 10에서 15분 정도 완전하게 건조시킵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막과 그 주변을 P500에서 P600 연마지 또는 이와 비슷한 부직포를 이용하여 연마합니다. 이때 드라이 가이드 코트 또는 코팅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막 주변 부위를 연마할 때는 P800에서 P1000 정도의 고온 연마지를 사용하여 주변 연마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유는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막에는 베이스 코트가 도장되어 P600 연마지로 인한 연마 흔적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주변은 클리어 코트가 도장되기 때문에 클리어 코트 위에 클리어 코트가 도장되는 형태이므로 보다 고온 연마지를 사용하여 고온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막 주변 영역에 고온 연마면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연마지 방수의 경우에는 습식 연마 작업이 효과적이므로 현장에서는 물을 묻혀 연마하는 습식 연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이머 서페이서 연마 부위 및 그 주변을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이어 준비해둔 베이스 코트를 보수 부위에 도장하여 은폐될 때까지 보통 3에서 4회 도장합니다. 이때 이어 준비해둔 베이스 코트를 보수 부위에 도장하여 은폐될 때까지 보통 3에서 4회 도장합니다. 이때 플래시 오프 타임 시간을 30초에서 1분 정도 적용합니다. 보수 부위가 충분히 은폐가 되면 그 주변 블렌딩 영역까지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 자연스럽게 블렌딩합니다. 이때 송진포를 이용하여 도면에 가볍게 묻어있는 실버 더스트를 가볍게 훔쳐내듯 제거합니다.
플래시 오프 타임을 충분히 적용한 뒤 클리어 코트 도료를 준비합니다. 베이스 코트 부위와 그 주변 영역을 가볍게 도장하여 도면과 도료와의 부착력을 좋게 만든 다음 곧이어 본격적인 도막을 올려 하이 솔리드 타입의 고고형분 도료인 경우에는 1과 2분의 1의 도장 횟수로 도장하여 마무리하며 고형분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투명인 경우에는 2와 2분의 1의 도장 횟수로 도장하여 마무리합니다. 클리어 코트 도장이 마무리되면 클리어 코트와 블렌딩 시너를 1대1로 혼합한 혼합 도료를 이용해 클리어 코트 경계 부위를 자연스럽게 녹여 연결합니다. 끝으로 블렌딩 시너 단독으로 혼합 도료 경계 부위를 자연스럽게 녹여 부드럽게 블렌딩하여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블렌딩 작업하기까지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블렌딩 도장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 작업 전에 에어라인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구도막 연마나 퍼티 바르기, 그리고 스프레이 작업에서는 꼭 방독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도료별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실습하다 보니까 실습량이 꽤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블렌딩 도장의 중요성을 생각하신다면 꼭 숙지하고 연습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살짝 어렵고 난이도가 좀 있는 작업이라 걱정이 좀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내 것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 네. 멋진 도장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프레이 패턴 폭의 분류를 살펴보면 튤립형 패턴 모양은 도료의 미립화 상태가 좋아 메탈릭 도장 시 얼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이액형 타입의 우레탄 도료를 도장할 때보다 2코트 베이스 코트 및 3코트 펄 도장 시 유리하며 도착 효율이 높습니다. 반 튤립형 패턴 모양은 튤립형 패턴에 비해 도막을 두껍게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액형 우레탄 타입의 도료인 단색 우레탄 도료 또는 투명 도료인 클리어 코트 도장 시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선형 패턴은 비교적 건조가 빠른 도료 또는 두꺼운 도막을 형성시키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며 프라이머 또는 서페이서 도장 시 사용하는 하도용 스프레이건에 주로 사용되는 패턴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렌딩 작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른 도장도 마찬가지지만 블렌딩 도장은 특히나 부단한 연습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작업과 달리 블렌딩 도장은 섬세하게 작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도 중요하지만 많은 연습과 그에 따른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작업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블렌딩 작업하기를 학습하고 나니까 정말 자동차 도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야겠죠?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블렌딩 도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